자, 다시 산행을 시작하면서 말을 이어갈게. 아까 처음에 마치 지금 내가 산행하는 이 순간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그랬어.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런 느낌은 굉장히 강렬하게 나한테 다가오고 있고, 여전히 나는 지금 이게 꿈인지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의 생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리고 동양 쪽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언급하지. 마치 모든 것이 아침 이슬처럼 더덥도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허무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어. 무엇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무엇이 갖고 싶다고 하고, 이런 모든 집착으로부터 비롯된 이 삶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이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때 결국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래, 어떡하라는 얘기야. 지금 이 순간을 그래 뭐 대충 살라는 얘기냐? 아니면은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허무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자,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자고. 지금 나는 숲을 걷고 있어. 바람도 살짝 불어오고 있고 산새 울음소리도 들리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토요일날을 이용해서, 뭐 토요일날 어떻게 보면 주말인데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런 거 다 제껴두고 산행을 하는 거거든. 날씨가 화창하게 좋으면 좋을 텐데, 오늘은 비 소식은 없지만 살짝 흐린 상태이긴 하지만 햇살을 쬐면서 걷는 게 나는 더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산행을 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주가 나름 활기차더라고. 특히 이 눈의 피로도가 내가 좀 심한 편이라서, 아무래도 컴퓨터를 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하루 정도 산에서 있어야 눈의 피로가 특히 덜 하더라고. 이 산행을 한번 쉬면 눈이 많이 피로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건강 삼아서 체력도 단련할 겸 산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유인데, 그냥 최대한 산행을 하면서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숲을 온전히 느끼면서 걸으려고는 하는데, 가끔씩 이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영상으로 기록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주변에 인적이 없으니까 깊은 생각? 고철?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것들에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좋긴 하지. 그래서 가끔 생각 정리하려고 혼자 사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뭐 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고자 했던 원점으로, 그런 것들이 삶이 집착과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 그러면 현재 삶을 대충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오히려 현재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만끽하면서 이 순간순간을, 바람이 불면 바람을 온전히 느끼고 숲의 공기를 온전히 들여 마시면서 산행을 하라는 소리지. 어떤 거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 약간 편중되는 거지. 마치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 글쎄, 이건 바이크를 탄 사람만이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제 바이크가 두 대인데 하나는 CC가 좀 낮고 하나는 CC가 좀 높아. 지금 바이크 한 대가 CC가 높은 게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 부품이 오면 연락 준다더니 2주가 넘게 부품이 상당히 오는데 시간이 걸리네. 어디 주문을 왔는데 애국에서 오나. 어쨌든 그래서 옛날 CC 좀 낮은 걸로 계속 한 2주 동안 이용했더니, 이제 아무래도 속도가 좀 안 나오니까 처음에 좀 답답했는데, 또 나름대로의, 옛날에도 다 느끼긴 했었지만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 주변을 여유있게 구경하게 되더라고. 어차피 속도가 안 나니까 땡겨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에 집착을 해서 빠르게 가면은 사실은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가는 거거든. 근데 느리게 가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뭐 일종의 이런 거 아닐까? 그래,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좀 약간 허무주의 같아. 꼭 이 종교적인 그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현재 이 순간에 그 무엇보다도 충실하라. 본능을, 어떤 본능적인 감각을 활짝 열어놔라. 뭐 그런 의미인지. 그 몇 주 사이에 굉장히 풀이 무성해졌네. 우리가 언제 가장 완전한 행복을 느낄까? 물론 행복을 느끼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사랑하는 가족과 어디 좋은 곳을 여행 갔을 때도 행복할 수도 있고, 뭔가 맛있는 걸 같이 먹을 때도 행복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 결국은 이 나라는, 이 개체는 결국은 나이거든. 그 누가 될 수도 없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내가 느꼈어.
20대 때부터, 물론 그 어렸을 때부터도 뭐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혼자 밤을 새는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마치 수행하듯이 뭐 잡생각이 들기도 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밤을 새워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그림 그리는 게 좋았으니까 그런 거지.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단지 나는 그때 그 생각뿐이었어. 그냥 나는 아름다운 것들에 감흥을 했고, 그 아름다운 것들에 감흥한 것을 내 손으로 내 화폭에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거든.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늘 그림 그릴 때 가슴이 떨렸어. 그리고 사실 이거는 2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그 미술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미술부에 들어간 이유가 자기는 좀 그림 소질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공부에는 좀 취미가 없고 하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그림을 그렸다고 봐도 뭐 될 정도로 다들 뭐 그런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았어. 왜냐면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았으니까. 물론 집에서 그림 그린다고 하니까 엄청 반대를 해가지고 몰래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서 다른 애들 다 미대 입시를 앞두고 학원 다닐 때 학원조차도 다니지 못하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도화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다 그리고 버린 거, 애들은 앞장에만 그리지 뒷장에는 안 그리더라고. 그래서 뒷장에도 그리고, 그것도 부족할 때는 아이들 그림, 그러니까 그때는 데스생이지, 연필 데스생 그림 그런 것도, 그런 도화지 그곳에 일단 선 연습을 하는 거야. 아이들 그림을 시커멓게 다 채워버려, 온통. 그리고 연필도 살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몽당 연필이 되면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아이들 안 볼 때 수위통에서 지워가지고 그 볼펜 깍지에 끼워서 그렇게 해서 그걸로 선 연습을 해서 시커멓게 채운 다음에 애들이 또 지우개도 몽당해지면 버려요. 아무튼 그런 것들로 지우개로 지우면서 또 그림을 그리는 방식.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리는 방식이었지. 그러나 나는 절실했기 때문에 시커멓게 연필로 채우고 지워 나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 그냥 그리는 게 좋아서 그렇게 했어. 대부분 이제 그때 데스행이라고 하는데, 조각상 이름도 생각 안 나. 브루토스 뭐 이런, 뭐 비너스 이런 조각상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리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이제 학원에서 배운 방식대로 막 그리는 거야. 근데 나는 전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고, 일단 그 모든 것들이 조명이 어떤 상태고 그림자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그 조명을 잘 조절해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비너스를 그린다 그러면 비너스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느껴질 때까지 그 각도를 내가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 그것들을 이제 그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었어. 그러니까 늘 나는 정말 가슴이 떨려서 그림을 그렸던 거지, 막 어떤 방식으로 막 어떻게 그림자는 어떻게 줘야 되고,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뭐 강했다가 점점
옅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것 자체를 따지지도 않고 그게 내게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그렇게 그림 그릴 거면은 그게 뭐 나는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림 그릴 바에는 나는 차라리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더 짙게 갖고 있었고 애들 다 미대 10대에 미대 가려고 막 혈연이 됐을 때 나는 오히려 아주 그런 거 생각도 없었고 그런 거가 나를 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없었고 나는 그냥 단지 좋아서 그랬을 뿐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나만의 어떤 개성이 생기게 되고 그런 점이 뭐 좋았는지 미대 입시에 응했는데 뭐 교수들이 또 뽑아줘 가지고 대학교도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참 웃기긴 한데 나는 별거 뭐 대학교 못 가도 그만이고 뭐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으니까 항상 늘 어디 쫓기는 마음이 없이 늘 그림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미대에 들어가서 또 대학 생활을 하게 됐지. 이제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니까 이제 보다 이제 전문적으로 전문가의 길을 가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첫 시간에 내가 그 말이 생각나는데 교수님의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모두 잊어버려라.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은 작가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자신만의 화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가도록 해라.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 나는 이미 그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더라고 한동안. 왜냐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나는 줄곧 그래 왔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이제 깊어진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애틋한 감정, 아름다움, 미학적 어떤 그런 감흥에 젖어서 그림을 그렸던 방식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 그래서 그렇게 늘 미적인 아름다움에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던 방식에서 어느 날 나는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집중한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에 가 있는 것만 같았고 실제로 그랬고 점점 더 그러면서 어떤 미지의 것들을 자꾸 표현해 가기 시작했어. 이제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것조차도 뛰어넘어서 어떤 미지의 것들 어떻게 보면 상상화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현실주의, 초현실주의 뭐 이런 류의 그림을 어느 순간부터 그리기 시작했고 나는 마치 어떤 다른 영적 세계와 교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로 작업을 하는 내내 점점 더 깊이 채워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미대 입시를 앞두고 나는 기타의 매력에 빠져서 또 그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본격적으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밴드 활동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창작의 하나의 일련의 창작의 하나의 과정이었고 늘 나는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어떤 영적 에너지를 교감한다고 할까 뭔가 주위에 있는 다른 에너지들을 내 안에 끌어들이면서 거기서 창작의 소재로 삼아서 많은 것들이 창작되곤 했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모든 생각과 모든 집착과 모든 기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 뭔가 설명하기 힘든 어떤 다른 그게 내 에너지이긴 하겠지만 어떤 에너지와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냥 뭐가 보이는 거야. 그냥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우려나? 그 한 조각가가 어떤 바위를 보고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주 훌륭한 작품을 조각해냈지. 다 완성된 후에 사람들이 물었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조각을 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예술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 나는 조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바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여신을 조각했다고 할게. 이미 그 바위에는 여신이 있었어요. 난 다만 방해되는 것들, 그 여신이 보이는 그 형체 외의 것들을 그냥 떼어냈을 뿐이에요. 그래, 이게 설명이 딱 맞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어떤 기준이나 지차, 어떤 그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기준적인 인간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그 예술가한테 보이는 거거든. 나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시간의 세월들로 치자면 정말 오로지 그런 작업에 열중했던 시간이 한 15년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했던 시간이 10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30대 한 후반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왜냐면 30대 후반, 35세인가 4세인가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한 후로 지극히 현실적인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10대 말부터 20대 내내 그런 생활을 작품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20에서 30은 10년, 그리고 한 10대 말부터 했으니까 13년에다가 30대 중반까지 라고 하면 한 5년 보태서 18년,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되는 거야. 대략 한 18년 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10년을 뭔가를 수행하면 누구든 뭐가 돼도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난 15년 이상을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그 차원을 넘나드는 그 상태가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려나, 황홀하다고 해야 될까. 그것을 알거든,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늘 언제든 그 상태에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사실 욕심은 그런 상태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야, 혼자가 아닌. 그러면 그렇게 그룹으로 공연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같이 연주하고 음악하는 거거든. 그림은 보통 공동 작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음악 작업이 이제 공동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그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뭐 조금 격정적으로 표현하면 천상의 세상을 같이 맛보고 싶은 거야. 내가 그렇게 음악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20대 한 후반부터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동호회 형식으로 계속 제자들을 양성했어. 거의 50대 이를 때까지. 50대쯤에 멈추긴 했지만, 그러니까 30, 40, 50 30, 40, 50
대략 한 30년쯤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악기를 가르친 거지. 근데 그렇게 악기를 가르쳤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싶었어. 근데 아무리 주위에 뭐 공연을 보거나 해도 그런 뮤지션들은 찾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그런 비슷한 뮤지션들을 본 적은 있긴 한데, 어느 날 대전에 그 누구지? 강산에, 아이고, 강산에 밴드가 한 번 왔었거든. 이 강산에도 좀 남다르긴 한데, 그 같이 뭐 신디사이저, 드럼, 기타 치는 그 친구들을 보니까 리허설을 하는데 다른 연주자하고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 야, 그래서 좀 부러웠어. 저런 연주자들은 어디서 찾았을까? 저 강산의 씨는. 나도 저런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딱 한 번은 부러운 적이 있었네. 근데 그 후로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연주자들을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 막 기술적으로 잘하고 이런 연주자가 아니라 정말 뭔가 그 내가 말하는 그 세상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감각 있는 연주자들을 원했던 거고, 그래서 같이 그런 영감이 교류될 수 있는 그런 연주자들을 원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그 중에는 정말 수제자라고 뽑을 수 있는, 정말 내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나는 사실 가르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해서, 이 가르친다는 게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건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나는 가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항상 가르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로 왔다가도 금방 그만두더라고. 제대로 안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 나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 오늘은 내가 패턴을 하나 잡아왔는데, 이 패턴은 그냥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이 패턴에서 자유스럽게 연주를 해나갈 건데, 여기서 각자의 느낌을 살 건데, 오늘은 마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 숲길을 걷는데 아침 안개가 쫙 깔린 상태, 그런 느낌, 그런 곳을 걸어가는 느낌으로 표현해 보자고. 그러면 간혹 어떤 제자는 이렇게 물어. 아니, 저는 전혀 지금 테크닉적으로도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아니야, 그거는 테크닉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테크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숲속에 이른 아침에 안개 낀 길을 걸을 때 어떤 느낌이야, 설명하기 힘들지만 본인만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악기로 표현해 보는 거야. 물론 처음부터 그게 쉽게 되진 않겠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악기를 표현하다 보면 점점 더 악기가 아닌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성장해 나가는 거야. 자, 그런 연습을 나는 시키는 거고, 그런 것들을 나는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다 못 알아들어.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 중에는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 특히 이게 젊을수록 그런 것들을 잘 느끼긴 하더라고. 그래서 수제자 몇 명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10년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더라고. 그러고 내가 몇 번 그런 맛을 보긴 했는데, 내가 꿈꿔왔던 같이 뭔가 영감이 교류되는 연주송 내에서 같이 레슨을 연주를 하면서 합주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느끼기도 했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원했던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양성했던 것이고, 근데 결국 다 그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구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나는 혼자 이러고 있는데, 언젠가는 분명히 반드시 그런 연주자들과 함께 해서 사람의 영감을,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연주가 교류되는, 같이 연주자, 우리 연주자도 뿐만 아니라 감상자들도 마치 하나의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시간이 흐를 수 있도록, 공연하는 동안은, 연주하는 동안은 그런 세상에,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마치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공연 무대를 진행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공연은 일반적인 공연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공연들이 그런 요소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 팬들이 열광하고 할 때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 사실 팬들은 오로지 그 감흥밖에 없어. 그 연주자와 보컬에 대한 감흥, 그 외에는 그 자리에 무언가가 껴들지 않지.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의 배고픔 따위는 없어졌어. 오로지 그 감흥만 있을 거고, 거기엔 엄청난 희열이 있지. 어쨌든 말이 좀 이상하게 빙빙 돌고 있는데, 순간순간을 그런 희열로 만끽하면서 살아라. 그러니 모든 지착과 욕심은 부질없으니 아침 안개와 같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니 지금 이 순간에 희열을 느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산행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작곡을 하고 있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금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그림도 다시 그릴 거고, 뭐 틈틈이 글도 쓰고 있긴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건 이게 사실 어렵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짧게 스케치라도 하면 되는데, 본래 그림을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는 애정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더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아마 내가 작곡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면 아무튼 난 집중력으로 맨날 며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집중을 하겠지. 근데 지금 현실은 그런 여건이 아니라서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이것도 다 핑계일 수도 있지. 오늘 다시 다 또 생각하게 되네. 이후 시간 이후로는 그냥 장난삼아 스케치라도 해봐야 되겠어. 일단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정상에 올라왔네.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산행을 할 건데, 글쎄 뭐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은 없는데, 혹시 또 버릇처럼 키게 될지도 모르지. 일단 여기까지. 이상.